2012년에는 파견 근로자가 33만 명에서 90만 명, 근로자 대비 2%로 우리나라는 현재 0.4%입니다. 일본이 1.5%, 미국이 1.8%, 네덜란드는 2.5%. 네, 한때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쉬운 해고와 파견 노동자 확대로 성장 동력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정부가 전 정권의 이 같은 정책을 폐기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해외 사례를 제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주요국들은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추세인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파견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일반적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주에게 업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파견 노동자는 다릅니다.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고 사용 사업주에게 업무를 부여받습니다.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인건비의 차등을 두고 또 계약 해지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차등과 고용 불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파견 노동자를 주요국에서는 확대하는 추세고 우리는 그 반대다라는 게 이제 주장의 핵심인 거죠. 네, 우선 한국당에서 말하고 있는 통계를 보겠습니다. 네. 파견 노동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붉은색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독일이 2%, 일본이 1.5%, 미국이 1.8%, 네덜란드가 2.5%, 그리고 한국이 0.4%라는 건데 하지만 이 통계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OECD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독일은 2.8, 일본이 1.7, 미국이 1.8, 네덜란드 2.9, 그리고 한국이 1.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에서 차이는 좀 있지만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거군요. 그런데 한국의 저 1.1%도요.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불법 파견까지 포함할 경우에 한국은 8.9%로 세계에서 파견직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나라별 파견직 보호제도가 다르다는 점도 국제 비교의 무의미함을 말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입니다. 2015년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 파견직의 숫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규제 강화로 돌아섰습니다. 방침이 바뀐 겁니다. 네. 또 2011년 EU의 지침을 받아들여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은 최근에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파견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다가 감소했습니다. 네. 1990년에 23만 명 가량이었는데 2008년에 198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에 127만 명이 됐습니다. 일본도 파견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15년 법을 두 차례 바꿨습니다. 임금, 교육,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숫자가 줄었고 파견 노동자 보호도 병행하는 모습인데 그럼 네. 유럽의 주요국들은 어떻습니까? 네, EU는 2008년에 아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는데 핵심은 평등 대우 원칙입니다. 파견 노동의 조건은 같은 일자리에서 직접 고용이 됐을 때 적용되는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는 임금, 보너스,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 대우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차별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주장이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비율이 더 낮으니까 더 늘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 논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도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어떻게 할지, 복리후생이나 교육훈련은 어떻게 갖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처벌 규정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만으로 파견 노동자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